안녕하세요. 실패는 성공 중에 아직 실패 속의 평범한 직장인인 김성공입니다. 많은 유튜브에서는 성공한 이야기는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같이 어려운 장에 무조건적으로 장밋빛 전망만 이야기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아서 저같이 평범한 직장인의 정말 적나라하고 리얼한 어려운 상황을 공유해드리고, 많진 않지만 사회 초년생 이후 쭉 투자 쪽에서 실패를 통해 경험했던, 나름대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세웠던 투자 원칙을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저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실패의 순간들을 맞이하는 그 순간 어떻게 극복하고 더 좋은 기회로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 사전적 의미로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친다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투자적으로만 본다면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70% TQQQ를 매수해서 지금 마이너스 70%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아파트도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저는 실소유 목적으로 1주택자이지만 정말 그때 당시에는 패닉 바잉이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내일은 가격이 더 높아져서 안 살 수가 없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월 대출 이자가 추가로 50만 원이 증가해서 정말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점점점 저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의 사전적 의미의 마지막인 그르침, 틀렸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을 제가 증명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은, 미국 주식은 TQQQ를 매주 2주씩 매수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평단 40달러까지 낮춘 후에 계속 버티던지 아니면은 더 추가 매수를 할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어차피 실거주 목적이라 그냥 맘 편하게 대기할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는 매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계 소득을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저는 매달 무지출로 나갔던 구독료를 해지했습니다. 쿠팡, 넷플릭스, 그 다음에 네이버 월 정기 결제가 있거든요. 멤버십. 그거를 다 결제를 해지했기 때문에 매달 3만원 정도의 3만원 정도를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바꾸면서 가계 소득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리스크를 적어보면서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번에 외벌이에서 맞벌이를 하게 되면서 물론 제가 3시간만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서 저의 소득은 줄었지만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어렵고 더 많이 마이너스 손실이 난 분들이 보시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은 자산 하락장에서 스스로의 마인드셋을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리스크와 경기 침체기를 개인들이 극복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기 위한 것은 무리한 투자가 아닌 본인의 자산과 현금 흐름의 계획에 맞는 투자인 것 같습니다. 폭등과 폭락을 함께한 지난 3년간의 자산 시장에서 제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워봤습니다. 첫 번째, 여유자금으로 시간에 투자하기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현금으로 위험자산의 투자는 나의 매도 타이밍을 정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성적 판단을 잃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서 2달 뒤에 돌려줘야 하지만 이 목돈을 가지고 매달 5%씩만 수익을 내서 애들 유치원 학비나 보태야지 하는 투자가 정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할 때 본인은 상승할 것만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 없게 됩니다. 마이너스에 대한 철저한 손절 계획이 없다면 절대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지
쉽지 않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투자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부동산, 채권, 금, 주식 중에 배당주, 기술주, 그리고 비트코인 등등 엄청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가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돌아가면서 꼭 한 번씩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 대응이 안 되지만 분산 투자에 놓으면 여유 있게 대응이 될 것입니다. 마치 낚싯대를 한 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낚싯대를 담가놓고 낚시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인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라입니다. 매달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의 고정 지출이 생기고 얼마를 투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물론 레버리지, 즉 대출을 받아 투자할 수 있지만 대출 이자를 고려한 손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대출금리 상승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너무 빡빡한 계획보다는 여유 있는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생의 다양한 변수에 미리 대비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본인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라에 연관된 항목인데요. 현금 흐름의 리스크에 대비하라는 말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1년, 2년 뒤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비해야 됩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월급을 안 주고 밀린다면, 희망퇴직을 당한다면, 아이가 갑자기 태어난다면, 사고가 당한다면 등등 다양한 인생의 변수에 대비해야 됩니다. 백업 플랜 또는 이 리스트에 맞는 투자 금액을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대중의 판단과 심리를 파악해 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미 소문나고 뉴스에 나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투자 상품에 뉴스가 나오고 진입한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번에 김과장 어디에 투자해서 몇 억을 벌었대 라고 소문이 나오는 순간 그것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정보가 부족한 대중이 우르르 몰린다는 뜻은 이미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었고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자산을 사주는 사람을 모은다는 뜻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폭탄 돌리기죠.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탈출하고 피해는 폭탄 돌리기를 했던 개인이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이 조금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에 투자하라.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원칙들이 지켜진다면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에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매달 적립금에 대한 현금 흐름이 갖춰져 있고 충분한 여윳돈이 생기고 대출금을 갚을 만한 현금 흐름도 생기고 또 개미들의 곡소리가 날 때 분명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투자 원칙을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엄청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시기에 배웠던 이러한 투자 원칙들을 뼛속까지 기억하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저희 투자는 1, 2년 해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패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실패는 성공 중의 김성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